두 번째 텐트는 바로 이강인 선수 얘기입니다. 그리고 AV 빌라. 저 오른쪽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추맨을 보십시오. 에메리 감독. 에메리 감독의 빌라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 이 이강인 선수가 아스톤 빌라와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 빌라가 이강인 선수 바이아웃을 지른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죠. 이번 여름에 마요르카를 떠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마요르카에서 지금 하드캐리하고 있지만 이강인 선수의 지금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마요르카에 계속 머무르기에는 이제 조금 더 넓은, 아니 더 넓은 무대로, 그것이 라리가가 됐든 PL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뛸 만한 기량은 이제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차곡차곡 잘 쌓았다고 보이고, 이번 시즌은 제가 지난번에 이강인 선수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소년, 청년의 느낌에서 와 이제 A 레벨에서도 전혀 문제없이 본인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선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럼 그런 생각을 봤을 때 마요르카는 좀 답답함이 있죠. 사실 경기 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그리고 이 팀 자체가 이강인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분명 본인도 이 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애정도와 별개로 축구적으로 조금 더 나은 어떤 플레이를 하기 위한 이 갈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저희는 따로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이강인 선수 에이전트가 잉글랜드에 갔었던 게 막 얘기가 그 인스타 같은 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맨시티가 나온 거야. 와, 씨. 야, 진짜 베르나르도 실바, 다비드 실바 이런 느낌으로 이강인이 맨시티에 가나 그랬는데 좀 이따가 맨유도 올라오네. 그래서 야, 맨체스터 쪽으로 가나? 근데 조금 이따 번리가 올라오네. 그래서 에이전트가 그냥 잉글랜드 투어를 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렇잖아요. 자체 소스가 없으니까 만들까 하다가 조금만 더 보자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거 또 이거 보고 나서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는 제작을 안 하긴 했었어요. 뭐가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연막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르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자, 이 상황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스톤 빌라 그리고 웨스트햄의 얘기가 같이 나왔어요. 이 세르 쪽에서는 처음에 이강인의 바이아웃을 웨스트햄이 지불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니야, 웨스트햄이 아니라 빌라래 라고 얘기가 바뀌었죠. 그 이후에 많은 언론사들이 이강인과 빌라 이적설에 대해서 인용을 한다거나 다시 언급을 하는 형태로 재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에메리의 빌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죠. 에메리 빌라. 자, 최근 프리미어리그 8경기 기록을 보겠습니다. 빌라 최근 리그 8경기 성적은 7승 1무. 마지막 패배 2월 아스날전. 그 이후에 지지 않고 있다. 엄청난 성적이죠. 승점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이 주축이 누구이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4경기 연속 골입니다. 엄청나죠? 4경기 5골 넣고 있어요. 조금 더 넓혀볼까요? 12경기 11골 넣고 있습니다. 누구? 올리 와킨스. 올리 와킨스가 전방에서 엄청난 결정력을 보여주면, 사실 와킨스가 그런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었던 거를 아시겠지만 이번에 미쳤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내부를 들여봐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 올리 와킨스에 대한 수치인데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는 무엇인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봅시다. 언더스탯 기준입니다. 이 축구라는 게 이 기록만 가지고, 스탯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조금 뒤져보면, 그 다음에 수치를 보면 이게 과연 약간 운때가 맞은 것인가 아니면 오리지널 실력인가 무엇이 개입되어 있는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XG 값이 되는 때가 있어요. 자, 언더스탯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빌라 기대값 대비 승점이랑 득점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에메리 아래서 지금 기대 득점 XG 값이 22.19예요. 근데 현재 지금 실제 30골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 8골이 더 들어간 거예요. 자, 실점 볼까요? 기대 실점 25.98이야. 근데 실제 실점이 20실점이야. 그럼 한 6골을 덜 먹히고 있는 거야. 기록보다. 승점 갈게요. 기대 승점 22.81이에요. 근데 기대 승점이 무려 35점입니다. 이거는 13점 정도가 높은 거죠. 기대값보다 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T4 풋볼 이 분석을 체크를 해보면 기본 스탯 있죠. 기본 실제 스탯은 제라드 시절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얘기는 즉슨 에메리가 지금 나쁜 축구를 하고 있다, 예전이랑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왓킨스가 엄청나게 득점을 많이 뽑아주면서 원래 가진 내용보다는 지금 승점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이 스탯으로 조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에메리의 지금 빌라를 폄하하려고 그러는 거는 전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우리가 지금 빌라의 고공행진이 정말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실력 100%인가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보다는 약간의 운때와 올리 왓킨스의 아주 높아진 결정력, 이게 왓킨스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선수의 어떤 그 스타일상 계속 가면 대단히 좋은 선수가 된 건데, 지금 빡 떠올랐다가 다시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스타일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감안을 해보자는 거지. 에메리 빌라가 안 좋은 팀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좋은 팀이 됐어요. 훨씬 좋은 팀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빌라가 승점을 잘 쌓고 있는 것은 에메리 휘하 아주 좋은 팀이 됐기 때문이라는 건 사실인데, 이 정도의 고공행진은 내부적인 기록을 봤을 때 올리 왓킨스의 아주 좋은 폼 때문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이게 계속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마음속에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제라드 때랑 에메리 때 경기가 별 차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스탯적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경기가 별 차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스탯적으로 차이가 좀 덜하지만 분명히 좋은 팀이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문장 제가 얘기한 거를 제가 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붙이냐, 그런 식으로 똑 떼서 얘기를 하면 제가 얘기한 게 곡해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그렇다고 이긴 게 아니라 이 부분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또 이 빌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아스톤 빌라는 어떤 팀인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본 있는 팀이다. 프리미어리그 7회 우승. 자, 프리미어리그 7회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6번 우승이 있어요. 그렇지. 그래, PL이라기보단 1부 리그라고 합시다. 1부 리그.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여기에 8081 프리미어리그는 우승이 없지. 8081 시즌 또 우승이 있습니다. 1부 리그라고 할게요. 그래서 7번이나 우승이 있고요. 자, FA컵 역시 아까 그 시기에 4회 우승이 있고요. 1910년대 2회 우승이 있고 56, 57 시즌 우승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57년생 닭띠거든. 그때 아빠 태어났을 때 우승한 거야. 자, 그리고 또 다른 근본 81, 82 유러피안컵 우승, 챔스 우승이다. 그냥 지금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자, 상대가 어디냐? 바이언. 자, 이때 누구 있었냐? 루메니게, 헤네스, 브라이트너. 존나 쩔죠. 빌라는 지금 이 순간 그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팀이고 에메리가 좋은 팀을 만들어놨는데 근본도 있다. 뭐 되게 예전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강인이 빌라에 가면 어떨까를 봐야 됩니다. 이강인이 빌라에 가면 어떨까? 이강인 공미 되죠. 측면 미드필더 되죠. 세컨톱 됩니다. 마요르카에서 이강인 선수를 보면 측면이랑 중앙을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5-4-1 포메이션에서 측면 미드필더나 5-3-2 포메이션에서는 중앙이나 세컨톱 같은 역할을 하면서 종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빌라는 어떤 걸 쓰냐? 4-4-2 내지는 4-2-2-2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4-2-3-1을 쓰기도 해요. 4-2-3-1 공미나 뭐 이 위치에서도 잘하겠지만 4-2-2-2이나 4-4-2에서 측면 미드필더를 보는 것도 문제가 없다. 에메리 감독 자체가 측면에 중앙지향적인 선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이콥 램즈라거나 부엔디아, 저 부엔디아 좋아하는데, 측면에 중앙지향적인 선수를 배치를 하는데 이런 선수들이랑 또 비슷한 스타일의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1선과 2선 사이에서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상대에게 좀 위협을 줄 수 있는 패스를 넣는다거나 기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잘하는 스타일의 선수가 이강인 선수죠. 근데 상대 라인이 컴팩트하게 있을 때 이 1선과 2선 사이에는 1.5선에 있는 선수들이 정말 민첩하고 테크닉적으로 뛰어나야 공을 뺏기지 않고 전방에 있는 선수들에게 기회 창출을 할 수 있는데, 탈압박, 테크닉 이미 이강인 라리가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왼발을 쓴다라는 데 어떤 특장점이 있고, 이 선수는 왼발 스페셜리스트잖아요. 스페셜리스트는 언제든 중용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는
아직 이런 표현이 좀 이제 그런데 아시겠지만 스페인이 더 익숙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래저래 기회가 된다 그래서 라리가의 최상위권 팀으로 간다는 건 정말 박수 칠 만한 일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을 봤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만약에 내가 이강인 선수랑 친한 사이면 그래 스페인은 워낙에 편하니까 난 너가 편한 게 좋아 라고 얘기할 텐데 그냥 단순히 우리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PL의 인기나 접근성이나 그 다음에 경기 시간대나 이런 걸로 봤을 때 PL로 이적을 한다 그러면 사실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죠. 분명히 위험성은 있어요. 근데 지금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라리가에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온 다음에 잘했던 선수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문제없이 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봤을 때도 아주 뭐 충분히 활발한 스타일의 선수이기도 하고 저는 뭐 빌라에 만약에 둥지를 틀 수 있다거나 혹은 또 다른 프리미어리그 클럽 뭐 뉴캐슬도 우리가 막 얘기가 있고 그랬었잖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